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영국 캠브리지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집에서 거리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매일 아침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백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4명은 항상 아침마다 손에 손을 잡고 학교까지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분, 25분 정도 매일매일 아이들 이야기도 듣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좀 등하굣길을 즐기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요.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친구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영국에서는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워낙 유행이라서 길거리에 등하교 시간에는 사실 자동차보다 오히려 더 자전거가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틀 정도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손을 잡고 걸어 다닐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시간적으로는 많이 아껴지죠. 10분도 안 걸리니까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면 이 거리를 완주를 할 수가 있는데 대신 대화가 사라진 거죠. 중간중간 걸어 다니면서 재밌는 일도 있었고 뭐 가끔씩 고민 얘기도 좀 나누고 굉장히 좀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영국 생활을 즐기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좀 없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과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과정은 생략하고요. 그 결과에만 집중을 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정을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주식 투자도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골라서 수익을 많이 내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은퇴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게 잘 즐길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어닝 시즌이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이렇게 어닝 결과를 발표할 때요 아이들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처럼 굉장히 흥분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또 결과가 좋으면 굉장히 좀 행복감도 느끼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뭐 시험 결과가 완전히 망친 것처럼 기분이 좀 꿀꿀해지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의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어닝 시즌이 가기 전에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어닝 결과 시즌이 좀 가속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아마도 어닝 결과만 따로 묶어서 이렇게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에서는요. 자, 주요 종목들의 어닝 결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닝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오래간만에 플러스로 마감했죠. 0.21%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0.19%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01% 떨어졌으니까 횡보로 마감이 된 거고요. 자,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34%입니다. 뭐 숫자로 봐서는 긍정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쭉 미끄러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다음은 미주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성적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두가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5.89% 상승했고요. 자, 발레가 5.06%, 리모토즈가 4.87%,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았죠. 4.81%, SQM이 2.94% 올라갔고요. 자, ABCL, 에브셀라라 바이오로직스가 2.65%, 니오가 2.44% 올라갔고요. 루시드 2.44, 바이퍼 에너지 파트너즈가 1.96, 캐터필라가 1.74%, 아이온큐가 1.23% 올라갔습니다. 자, 어제 떨어진 종목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로쿠 같은 경우는 7.6%나 하락했고 두 번째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7.5%, 팔란티어 5.04%, 로빈후드가 4.9% 떨어졌고요.
그 밖에도 업스타트 4.84, 로블록스가 4.41, 차지포인트 4.33, 더 트레이드데스크 4.26, 오픈도어가 4.13%, 파이버도 3.8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한번 봐야겠죠. 자, 빠망 그리고 테슬라를 보시면요, 어제 주가가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준 종목은요,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정말 엄청나게 주저앉고 있는데요, 4.97%가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주가가 어느새 188까지 내려갔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어제 한때 한 6%까지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이제 마감될 때 보니까 3.75로 다소 이제 진정이 된 상황을 보여줬고요. 메타 플랫폼즈는 3.32% 떨어졌고요. 엔비디아가 1.99% 마이너스, 아마존이 0.88%, 애플도 0.15%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 밖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0.58%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좋았죠. 어제 어닝 결과 발표 이후 주춤하고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어닝 콜 결과에서 조금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4.81%라는 건강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 미국 증시의 현황을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어닝 실적을 직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주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어제 하루 성적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가장 주가가 좋은 방향으로 나갔던 종목은 바이두고요. 5.89% 상승했습니다. 발레가 5.06% 뛰어 올랐고요. 리오토가 4.87, 마이크로소프트 4.81%, SQM도 2.9% 상승했습니다. ABCL은 에브셀라라 바이올로직스고요. 2.65% 상승했고요. 니오가 2.44, 루시드도 2.44% 올라갔고요. VNOM, 바이퍼 에너지죠. 1.96%, 캐터필라가 1.74, 아이온Q 1.23% 올라가면서 올라간 종목들이 꽤 보이죠. 하지만 떨어진 종목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자, 많이 떨어진 종목들만 좀 살펴보면 로쿠가 7.6%나 하락을 했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7.55%, 팔란티어도 5% 빠졌습니다. 로비노드가 4.90, 업스타트가 4.84, 로블록스 4.41, 차지포인트 4.33, 더 트레이드데스크 4.26, 오픈도어가 4.13, 파이버가 3.86% 떨어지면서 뭐 성장주 중에 반 정도는 올라가고 반 정도는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어닝 결과 소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읽어볼 어닝 결과는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요.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입니다. 많은 걱정이 됐었는데 메타 플랫폼즈가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20%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그 어닝 결과를 살펴보시죠. 자,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 플랫폼즈죠. 프레스 릴리즈가 나왔는데 1분기에 갭 EPS가 2.72달러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를 17센트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은 27.91 빌리언이 나왔는데 작년과 대비했을 때 6.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310 밀리언이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주가의 향방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메타 플랫폼즈가 아마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본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굉장히 좀 좋죠. 2.72달러라는 건강한 순이익을 만들어냈고 거기에다가 작년 대비 성장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점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그래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작년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패밀리를 보겠습니다. 패밀리는 뭐냐면요, 이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메신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이제 돈을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수익 구조는 없지만 왓츠앱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과연 얼마만큼의 액티브 유저가 있는지 그 숫자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합친 거죠. 데일리 액티브 피플을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2.87 빌리언입니다. 즉 28억 명이 넘는 거잖아요. 28억 7천 명이 지금 패밀리 액티브 유저라고 보면 되는데 2022년 3월 달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뭐냐면요. 이 숫자는 작년과 대비했을 때 6%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은 끝났다. 이제 메타 플랫폼즈는 사용자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닝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계속해서 사용자 수가 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치솟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도 패밀리입니다. 요 네 가지의 플랫폼을 다 합친 숫자고요. 대신 이번에는 데일리가 아니고 먼슬리입니다. 자, 매월 이 네 가지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요. 36억 4천만 명입니다.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36억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의 숫자를 사용자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 플랫폼즈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6% 정도 지금 사용자의 수가 증가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네 가지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요한 메인 채널이죠. 페이스북만 띄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왓츠앱에 비해서 사용자의 증가 수세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데일리 액티브 유저, 매일매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1.96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19억 6천만 명이죠. 19억 6천만 명이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작년에 비해서 4%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위주로 좀 사용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페이스북의 성장은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MAU를 보면 먼슬리 액티브 유저죠. 매달 주기적으로 페이스북을 찾아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무려 29억 4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역시도 작년 대비해서 3% 소폭이긴 하지만 상향하고 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라고 지켜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익스펜스, 비용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페이스북이 그동안 워낙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좀 비용을 아낌없이 쓰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연구 개발비도 굉장히 많이 퍼부었었죠. 자, 그런데 2022년 올해 한 해 동안 토탈 비용을 보면 전체 비용이죠. 87에서 92 빌리언 정도를 쓸 것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요. 원래 아웃룩에서 그러니까 전망치가 90에서 95 빌리언이었는데 여기서 현저하게 감소한 수치죠. 따라서 지금 페이스북이 좀 신경을 쓰는구나. 비용 감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캐피탈 엑스펜디처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 설비 투자는 29에서 34 빌리언이기 때문에 전의 전망치랑 변화가 없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쪽에 토탈 익스펜스는 줄어든다. 따라서 비용 효율성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반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는 이런 캐피탈 익스펜디처는 변화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어닝 결과는요. 굉장히 좀 주주로서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금 주가가 19.18% 정도 치솟고 있다. 따라서 이제 페이스북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메타 플랫폼주의 주주들 중에서는 이 어닝 결과를 보시고 좀 발을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어닝 결과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번에는 퀄컴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퀄컴이 어제 미국 증시 중간에 1.2% 올라갔는데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6%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구나라고 좀 기대를 해볼 만하죠. 자, 굉장히 짧은 기사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시죠. 퀄컴의 플러스 릴리즈 2분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1분기를 회계 분기로는 2분기라고 부른다. 한 분기 앞서 나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논갭 EPS가 3달러 21이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29센트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 의미는 한 10% 정도 순이익이 더 나왔겠구나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1.2 빌리언이 나와서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무려 41.1%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살펴본 것도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점들만 부각이 많이 됐고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인건비의 상승은 말할 필요도 없이 원자재가 굉장히 부족한 현상, 뭐 공급망이 마비가 됐다는지 뭐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41%라는 성장을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전망치 물론 초과 달성했겠죠. 600 밀리언 정도 더 만들어냈습니다.
6억 달러죠.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요. 매출은 10.5에서 11.3 빌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데 컨센서스가 9.99거든요. 따라서 컨센서스를 가뿐히 뛰어넘는다라고 다시 한번 축하를 받을 만하고요. 자, 그리고 논갭 EPS가 2.75에서 2.95를 예상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2.59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매출은 물론이고 어닝, EPS도 가볍게 제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퀄컴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5.55%, 6% 가까이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의 어닝 결과도 아슬아슬했습니다. 우리가 좀 페이팔도 많이 걱정이 됐었잖아요. 메타 플랫폼 좀 못지않게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너무나 좋게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닝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 마감 이후에 어닝 결과가 발표되었고 어닝 결과를 보고 지금 투자자들은 환호를 하고 있다. 3% 이상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페이팔의 프레스 릴리즈를 보시면 1분기에 논갭 EPS가 0.88이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와 맞아 떨어졌다. 따라서 어닝은 딱 그 기대치를 충족시킨 거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왔습니다. 6.5 빌리언이고요. 이 수치는 비록 이제 두 자리 수의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7.8% 성장하는데 그쳤지만 첫 번째로 일단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페이팔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성장이 완전히 둔화되는 거 아신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됐잖아요. 그래도 한 7.8%면 그래도 좀 걱정보다는 잘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Fiscal Year 2022 그러니까 1년의 전반적인 아웃룩, 전망을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1년 통틀어서 보면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1%, 13% 정도의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 1분기는 7.8%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다음 분기부터는 훨씬 나은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TPV를 보면 TPV는 뭐냐면 토탈 페이먼트 볼륨입니다. 전체 결제 금액이잖아요. 결제 금액 같은 경우는 1.4 트릴리언, 1.4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토탈 페이먼트 볼륨의 성장은 그래서 13%에서 15% 오히려 매출보다 성장률이 더 좋은 거죠. 거기다 만약에 FXN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게 뭐냐면 환율을 이제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을 고려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15%, 17%까지도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갭 EPS의 성장 기대치를 보겠습니다. 가이던스가 2달러 19에서 2달러 34가 나왔는데요. 논갭 EPS 같은 경우는 3달러 81에서 3달러 93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컨센서스는 지금 4.62거든요. 따라서 매출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비용을 좀 더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닝의 기대치가 가이던스가 오히려 컨센서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어닝이 좀 미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경영진이 앞으로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1000만 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1000만이 뭐냐면요. NNA입니다. Net New Active Account의 약자거든요.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활성 계좌의 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2022년 1년 동안 페이팔은 새롭게 1000만 개의 구자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 수가 1000만 명 더 늘을 것을 지금 기대한다. 가이던스로 낸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이팔이 이렇게 1000만 명의 새로운 유저를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조금 더 올라갔네요. 4% 이상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 종목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종목의 이름은 텔러덕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쓰리긴 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어닝 결과입니다. 자, 텔라닥 헬스가 프레스 릴리즈를 보냈는데 Q1 1분기의 EPS가 마이너스 41달러 58센트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0.52달러 마이너스였거든요. 따라서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52센트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한 주당입니다. 한 주당 52센트 정도 적자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 주당 41달러 넘게 적자가 발생했다. 뭔가 좀 핀트가 맞지 않죠.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565.4 밀리언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24.6%라는 다소 좀 평범한 성장률로 전략을 했다. 원래 이제
그 텔라다 그러면 연평균 막 100%, 80% 이렇게 성장하던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24.6%라는 평범한 성장률을 보여주자. 어쩔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엄청난 성장률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한 100% 정도 올라간 종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의 성장이 100% 이상 올라간 걸 가지고 다시 비교를 했기 때문에 24.6%에 만족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매출 역시도 기대치를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3.23밀리언 정도 숏했다. 따라서 둘 다 지금 미스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net loss per share,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EPS가 마이너스 0.52가 기대치였는데 마이너스 41달러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메인이,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주요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non-cash 굿윌 임페어먼트라는 게 나옵니다. 임페어먼트가 뭐냐면 이렇게 좀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굿윌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한 기업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는 재무제표 중에 발란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발란시트는 뭐냐면 뭐 자산을 쭉 열거해 놓고 그 자산을 부채랑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서 밸런스를 맞춰보는 거거든요. 자, 굿윌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 가치를 평가해서 이 발란시트에다가 적어 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의 가치는 얼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는 얼마,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쭉쭉 그 가치를 나열해 놓을 수가 있는데, 자산 중에 무형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열티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파워, 뭐 인력,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은요, 사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굿윌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무려 6.6 빌리언을 굿윌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란시트 상에 이 굿윌의 가치를요, 일부러 6.6 빌리언을 깎아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자산을 6.6 빌리언을 줄여놓은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줄이는 과정에서 P&L로 이 피해가 이제 옮겨간 거죠. 이거를 이제 기타 비용으로 빼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그 비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 주당 41.11달러가 손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제 그 마이너스가 41.58이었잖아요. 근데 이 41.58 중에 무려 41.11이 이 굿윌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영업 때문에 손해 본 게 아니고 이 굿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이 41.11이나 된다. 따라서 실제로 그 영업에서 나온 손실은 0.47밖에 되지 않는 거죠. 41.11을 빼야 되니까. 자, 0.47이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수치를 발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경영진이 일부러 이 어닝 결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까지 제가 좀 하게 되거든요. 뭐 이런 음모론 같은 거를 제기하기는 싫지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이고, 경영진이 만약에 이 투자자들, 주주들에 대한 어떠한 그 배려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갑자기 그 어닝 결과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주가가 37%나 떨어지는 일을 만들어냈을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속 기사가 나오겠죠. 나중에 그 후속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텔라닥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이걸 버려야 되는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굿윌 때문에 생각이 난 것을 빼버리면 사실 어닝 결과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만간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네, 이렇게 기대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치였는데 갑자기 이 굿윌을 적용을 하면서 41.58로 깎아내려버렸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이제 에비타 같은 경우는 4%가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고요. 2021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에비타 수익이 56.6 밀리언이었습니다. 플러스죠. 근데 이게 54.5 밀리언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갭 그로스 마진, 총 수익률이죠. 총 수익률은 66%입니다.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1년 전에는 67%라는 총 수익을 올렸고 올해는 66%, 뭐 1% 정도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건강한 총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 수익률이 좋은 기업은 중간에 들어가는 영업 비용을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하게 되면 금방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어닝 결과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어제 제가 전해드리지 못한 어닝 결과에는 테라다인이라는 종목이 속해 있는데요. 제가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반도체 검사를 하는 테스팅 기업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1분기에 논갭 EPS가 0.98이 나왔는데 거의 1달러 가까이 나왔죠. 자,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를 9센트 정도 초과 달성했다. 따라서 10% 정도 어닝이 더 나왔고요. 매출도 작년 대비해서 3.5%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를 13밀리언 정도 초과 달성했다. 따라서 뭐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이던스는 레비뉴는 780에서 870밀리언인데 컨센서스가 820이기 때문에 충분히 컨센서스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논갭 넷인컴 퍼 쉐어를 보면 EPS죠. 1달러에서 1.29를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1.06이거든요. 따라서 한 1.2만 넘어준다면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2분기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건강한 가이던스 역시 주어지면서 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어닝 결과가 아니었나 합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그 밖에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포드가 이제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PS 같은 경우는 0.38이 나와서 0.01이니까 1센트 정도 초과 달성한 거고요. 자, 매출은 34.5빌리언이 나와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5% 가까이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어닝 결과가 뭐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다. 매출도 그렇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1분기 동안 3달 동안 지금 판매된 차의 숫자를 보면 한 100만 대가 조금 되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하면 테슬라가 따라잡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9%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자동차 판매 수도 지금 10% 가까이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닝 그리고 매출 부분에서 둘 다 빚을 만들어내면서 주가는 1% 정도 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4월 2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닝 결과를 발표한 기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부에서는 어닝 결과 위주로 여러분들과 그 컨텐츠를 구성해 봤고요. 자, 잠시 후 오후 4시에 방송되는 2부 방송의 그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세션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두 가지의 근거를 들고 있는데 함께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고요. 두 번째는 오래간만에 톰리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톰리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파망을 우리가 줍줍해야 된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아마존, 뭐 엔비디아, 구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기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요. 세 번째로 애플이 셀프 수리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떠한 매출에 관련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그 기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아마존의 어닝 발표가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가가 괜찮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아마존 어닝 발표 이후에 어떠한 식으로 지금 EI가 전개가 될런지 그 예상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콜 이후에 5%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닝콜 도중에 어떠한 EI가 등장을 했는지, 어닝콜의 분위기라든지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막 영상은요, 진 몬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 미주운을 찾아왔던 세계적인 그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좀 호감 가는 그런 애널리스트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오늘 자막 영상에 다시 한번 등장해서 테크 주식에 대한 전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고 좀 유용한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방송되는 4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주운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